대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밖에. 그냥 가만히 어플로드 본 거예요. 얼마나 땡큐예요.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이 원달러 환율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미국 시장 불안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환율이 한때 크게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떨어지나? 근데 알고 봤더니 위안화 강세 때문에 우리 원화 환율도 좀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환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먼저 위안화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위안화 환율 중국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중국 위안화 가치가 갑자기 9월 초에 엄청 치솟아 올랐는데 왜 그런 거죠?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그 유럽하고 미국 중심의 통화 완화 정책. 네. 지금 페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통화 정책 원칙까지 깨질 정도로 네. 지금 달러를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제한으로. 지난번에 트럼프까지 나서서 중국이 위안화를 환율 조작하고 있는데 우리도 네. 달러를 환율을 조정하자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해서는 네. 안 될 얘기까지. 진짜 그렇죠. 트럼프가 웃기는 참 사람인데요. 말을 편하게 하시죠. 네, 네. 난리 난 거죠. 기초통화를 갖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네. 돈을 풀고 있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달러가 절하가면 위안화는 절상이 되잖아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첫 번째 그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 통화들이 다 무제한 통화 정책으로 네. 절하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통화 정책을 이렇게 지금 무제한으로 안 펼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내년을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책을 다 써버리면 네. 내년의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년 경제가.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 치고 네. 내년에 가서 카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통화 정책을 이런 거예요. 한번 돈을 풀기 시작하면 수습이 어려워져요. 그 부작용이 더 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네. 암을 원래 도려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치약을 맞고 그냥 통증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은 계속 존재하잖아요. 결국 암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각 나라에서 별신서서 이게 암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네. 마취약을 맞고 있는 게 그게 통화 정책이에요. 계속 푸는 게. 근데 중국은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제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상대 가치잖아요. 네. 그래서 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의 중국과의 전쟁은 우리 단계를 보면 2018년은 무역 전쟁. 그렇죠. 그때 무역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있지만, 네. 근데 작년 같은 또 이슈가 확 부각된 게 기술 전쟁. 지금까지 계속 화해 이루어지고 정도. 있고요. 네.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뭐겠어요? 금융 전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군사 전쟁이에요. 그건 좀 끔찍한데요, 말씀하시니까. 절대 네. 나오면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무슨 그거는 거의 뭐 힘드니까. 네. 금융 전쟁이죠. 중국이 사실 금융이 제일 약해요. 솔직히 무역하고 기술은 그렇죠. 죽지는 않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냥 순위 낮아지는 거지. 근데 금융은 미국이 절대적 우세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는 만약에 뭐 70대 30의 힘의 역량이면 이게 금융 쪽에 오면 미국은 99, 중국은 1이에요. 그 정도요? 조금 더 99대 좋게 1. 보면 98대 2. 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중국을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거. 네. 이란처럼.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역 결제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지금 다 달러로 하는데.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위안화 국제화 시급성이 높아진 거야.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럼 위안화 국제화라는 게 뭐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위안화를 많이 써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위안화 국제화잖아. 특히 무역 결제할 때 이제 달러로 하지 말고 위안화로 결제하자는 거잖아요. 국제화 통화라는 거는 결제, 페이먼트가 국제화가 돼야 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통화. 내가 자산에 투자할 때 위안화로 투자하는 거 투자 통화라고 해요. 네. 그다음 마지막엔 보유 통화. 네. 예를 들면 중앙은행들에서 외환보유액을 위안화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 보유 통화, 레저브 통화라고 하죠. 위안화는 이 세 개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무역 결제에서도 위안화 비중을 높이고 네. 투자 통화를 1대1로 국가에 투자할 때 위안화로 투자하고 각 한국 같은 한국 중앙은행 이런 데서 외환보유 운영할 때 일정 부분을 위안화로 투자하게, 위안화 자산을 보유하게 높여가는 거죠. 네. 근데 이 앞에 페이먼트하고 이 투자 통화는 뭐 그렇다 치는데 제일 약한 게 리저브 통화예요. 네. 대부분 다 달러를 갖고 있어요. 각 나라 갖고 있는 위안보유액의 주요 투자 통화를 봤더니 달러가 달러. 거의 절반이에요. 위안화는 2% 안 돼요. 1.98%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를 절상시킴으로써 이런 부분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또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1단계 합의했잖아요. 올해 1월 15일에 1단계 합의 안에 제일 중요한 합의 챕터가 챕터 6, 그러니까 제6장에 환율이 나와요. 한 챕터로 전부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환율 투명성을 높이고 환율의 시장화 메커니즘을 강화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암묵적으로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매년마다 5%씩 절상시켜라. 네.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올해 들어와서 4.5% 지금 절상이 됐어요. 맞춰가는 거군요. 예, 작년 대비 한 5% 정도? 네. 거의 그 언더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국제 결제 통화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네. 그렇게 하면 지금 중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네. 이대로 가면 국제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수출들이 거의 뭐 코로나 때문에 다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라는 게 물류가 안 통하게 하고 비행기가 안 날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안화를 절하시켜서 수출 촉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정책 효과가 어느 게 더 큰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선 절상이 절하보다 중국 정부의 더 윈윈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과연 중국이 꿈꾸는 대로 위안화의 국제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면 또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한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정도니까. 네. 일단 답은 굉장히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면은 안 돼요. 네. 안 돼요. 국제화랑 아예 안 돼요. 위안화 국제화의 미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뭐 미국과의 또 이런 역학 관계가 있잖아요. 막 뭐 치고 받고 싸우면서 원래 변하기 싫었는데 또 변해야 되잖아요. 네네. 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러면 가능성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예를 들면 단일 언어, 단일 시장, 종교가 없고, 그리고 엄청난 노동력이 있고, 앞으로 소비량이 더 커질 거고, 큰 시장은 1년이란 시간을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세계 챔피언이. 뭐 나왔다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일종의 충분히 될 테니까. 미국이 아무리 때려도 유니콘이 계속 나올 거예요.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펀드 투자, 다 주식 투자예요. 지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분이라는 거는 성장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을 찍어내는 자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미래는 주식을 찍어내는 자가 돈 벌어요. 그러니까 돈은 중앙은행에서 찍어내잖아요. 주식은 누가 찍어내냐면 기업이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돈 버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게 재미있는 게 한국은 어떤 창업자가 내가 아이디어 좋아서 창업을 해서 이 균형점, BP를 맞추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려요. 중국은 아이디어가 허술해도 살아남고 유니콘이 돼요. 야, 시장 큰 게 부럽긴 하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BP를 맞출 수 있으니까 VC나 PE가 짧은 시간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금융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벤처 금융이 발전해야 유니콘이 기업이 만들어져요. 근데 미래는 벤처 금융이 큰 나라가 성공해요. 왜냐면 미래에는 주식을 찍어내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 자본들이 중국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가지 말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월가는 돈 냄새를 제일 잘 맡는 애들이잖아요. 이건 트럼프가 혼자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어차피 역사 속에서 사라질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자본의 힘은 영원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 찾아보세요. 당분간은 없어요. 인도 멀었어요. 중국은 개방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길을 까는 거였거든요. 길을 뭐 시골 어느 곳도 다 길을 빵빵하게 까는 거였는데 인도는 안 하잖아요. 인도 한번 출장 가보세요. 엉덩이가 들썩이다가 세상에 다 가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 도요다가 진출했다가 다시 나오기로 했잖아요. 차가 금방 망가지니까. 거기는 노동력은 싼데 나머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관세도 너무 비싸고 세금도 너무 비싸고 인프라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었죠. 좀 시간이 필요해요. 역사적 발전 수레바퀴는 가야 되는데 결국 4차 산업은 가야 되는데 BP를 짧은 시간에 맞추면서 실현시켜야 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밖에. 그럼 트럼프가 똑똑한 사람이면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량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 굉장히 빠르고 또 위안화도 어느 정도 좀 신뢰할 수 있다면 위안화 자산 투자, 특히 주식 투자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단기는 되게 매력적이에요. 단기는? 우리 파이낸스에서 단기라는 건 1년 이내를 말해요. 1년 이내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1, 2년은 매력적이고요. 근데 조금 더 시간 주면 3년 이내는 중국 정부가
얼마나 땡큐예요.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알아서 절상시켜줘요. 네. 그럼 내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년 올해만 수익률이 5%라고요. 네. 내가 산 위안화 주식이 안 올랐어요. 예를 네네. 들면 네. 주식은 안 올랐는데 위안화 그냥 쳤어요. 가만히 5%를 번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중국 정부가 알아서 관리해줘. 네. 확실하게 계속 위안화 가치 올려줄 거니까. 얼마나 한때는. 감사합니까? 네. 그 수익률 만약 주식까지 5% 올랐어요. 내가 산 주식이 5% 오른 건 네. 1도 아니거든요. 네. 중국 주식이. 네. 그냥 합해서 수익률 10%. 네. 지금 10%를 벌 수 있는 세상에 어느 나라 지금 10% 줄 수 있는 게 찾아보세요. 오, 그렇죠. 많지 10%는 지금 않아요. 뭐 이 저금리 시대, 저수익률 네, 시대에 쉽지 않죠. 한국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왜 3년 뒤는 또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거는 거예요? 중국 경제 리스크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중국이 1차적으로 제일 어려워지는 게 지방정부 채무가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 네. 그리고 민간 기업이 지금 융자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네. 중국 지방정부, 지방 국유기업이 투자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지방정부 채무가 특히 코로나 겹치면서 설상가상으로 네. 거의 뭐 재정이 지금 뭐 거의 뭐 부도예요, 부도. 그래도 지금 오히려 코로나 전국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 버티는 것 같이 보이기도 그와 하고.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출이 너무 많아졌고요. 코로나 없어도 작년부터 이미 엄청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지방 정부가. 네. 그러니까 올해는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지금처럼 괜찮아 보이냐? 중국 정부가 뭘로 해결할 것 같아요, 이럴 때? 또다시 빚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계속 빚을 내고요.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펀치 게임 하는 거죠. 펀지 게임. 이게 계속 가겠죠. 빚으로 네, 계속 가겠죠. 빚을 태워서. 그거 봐봐 가겠죠. 네. 무슨 계기로 발화점이 터지냐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위안화의 장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원화의 장래까지 좀 내다본 셈인 것 같고요. 중국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안희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Round one, fight.